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이 형수욕설, 대장동 사건이 아닙니다. 대장동 게이트, 포퓰리즘,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명이가 이제 앞으로 본선 검증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도 애써 지금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원희룡 지사는 아주 깨끗하게 탁 털어버리고 나온 진작 털어버리고 난 다음에 대선 참가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을 인성을 비교해 보십시오. 원희룡 지사 상대가 됩니까? 이재명이하고 상대가 됩니까? 어떤 상대요? 깨끗함, 하늘같이 깨끗함. 국민의힘 후보는 그렇게 깨끗합니다. 탁 털고 나와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대선 나가겠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경기도지사, 경기도가 예산도 제일 많고요.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 경기도 지사직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묘한 생각이, 복선이 많이 있겠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재명은 대선 후보로 선출됐으니까 내년 3월 대선까지, 3월 9일까지 업무 능력, 도덕성, 윤리성 이제 본격적인 검증을 받게 됩니다. 전국을 집어삼킨 메가돈급 이슈,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야권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총공세를 더해서 과거에 또 형수욕설한 거, 형 죽은 거 등등 이런 논란이 있었던 이런 부분들, 이 논란에 대해서 한번 문제제기가 엄청나게 제기될 것이고, 여배우 스캔들, 의혹, 그 부분도 스캔들 의혹, 의혹자를 안 붙이면 명예훼손으로 또 고발할 것 같으니까 의혹입니다. 여배우 스캔들 의혹, 또 자기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이런 등등 사생활, 도덕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아마도 전방위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재명을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 얼굴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만은 그 어떤 만감이 교차하는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감정이 부글부글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대장동 게이트를 하나만 봐도 부글부글 하니까 말이죠. 경기도 재난지원금 및 기본소득 등 대표 정책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란도 엄청나게 큰 문제로 제기될 겁니다. 왜 경기도만 재난지원금 다 받습니까? 이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까? 도차별하는 겁니까? 그는 그렇게 해서 경기도를, 도지사를 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포퓰리즘 논란이 엄청나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가 대선 주자로서, 대선 후보로서 민주당에서 유지가 된다면 말이죠. 불복을 하는 게 만약에 완팀이 되겠습니까? 아마 당이 쪼개지지 않겠는가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 참 가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가관. 결국 그러나 최대 이슈는 대장동 의혹입니다. 2014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10여 년 동안 지체되었던 대장동 일대를 민관 합동 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그 결과 5,500억 원의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면서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한 사업이다 하면서 자기 자랑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들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 것 생각해 보십시오. 1,100배가 뭡니까? 3억 5천 투자해가지고 4,500억 거기다가 플러스 분양한 거 한 5천 해서 1조 원 가까이 추정하건대 앞으로 예상건대 그렇다고들 언론은 얘기합니다. 이런 엄청난 파생이익까지 만약에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찌 살라고 이 대장동 이런 설계를 했을까요? 이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스스로가 자기가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장동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검으로 밝혀야 됩니다. 근데 특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거부하고 있고 또 이재명이가 극구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들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 게 드러났죠. 사업 설계자를 자처했던 이 후보가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관계없다고 합니다. 나아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되면서 위기가 딱 왔습니다. 유동규 측근서를 부인했습니다. 과거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제가 소관하던 사무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관리 책임을 인정하면서 나는 그 대신 책임이 없다 하고 선을 딱 꼬리 자르기를 했습니다. 이것과 함께 곽상도현 아들 50억 퇴직금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명단 등 실제 돈을 받았을 걸로 의심되는 인사들이 대부분 국민의힘 측 인사들이라면서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고 본격 거꾸로 역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뻔뻔스럽습니다. 참으로 이 대목에선 뻔뻔스럽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이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했습니까? 설계자가 자기 아닙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 씨가 지난 8월 25일 동부지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또 세상에 한번 이 김부선 씨의 이야기가 소위 주장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형수욕설하고 여배우 스캔들 의혹, 또 음주운전하고 또 그 음주운전 검사 사칭하고 등등등등 사생활 의혹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형수욕설 한번 들어보신 바 있습니까? 친형 강제 입원 사건 혹시 아십니까? 해경군 김 씨의 의혹 아십니까? 여배우 김부선 스캔들 등 사생활 및 도덕성 의혹 이것도 본선 과정에서 야당에 의해서 틀림없이 재소환될 것으로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형수에게 욕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재차 사과했지만 형과 형수가 자신의 공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 이거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까지 동원하려는 시도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믿는 국민들은 그의 지지자를 왜 얼마나 될까요?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때 시장 권한 등을 활용해서 셋째 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그런 의혹입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이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하기도 했으나 2020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의 판단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해경궁 김씨 의혹은 부인인 김혜경 씨가 트위터 아이디 해경궁 김씨를 사용해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방해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부선 씨와 스캔들 경우에는 김 씨가 2018년 이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봤다고 주장하자 이 후보가 아주대 병원을 통해 가지고 직접 신체 검증을 받겠다고 자처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언급된 부위에 점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후보는 경선 TV 토론 과정에서 정세균 전 총리의 관련 의혹 해명 요구에 제가 혹시 바지를 한 번 더 내릴까요? 이렇게 말을 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 아니냐는 의혹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습니다. 이 후보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록까지 담은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도 공개하고 사실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의 정책도 검증되어 올려질 전망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많이 부차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간 가까이를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문재인 정권이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서 1차년도, 2차년도부터 완전히 경제 실패, 3차년도, 4차년도까지 그냥 완전 실패, 소득주도 성장 등등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코로나. 자, 우리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강건하게 멋있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